네, 그러면은 연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체육을 가르치나 이거부터가 우리가 이제 시작인데, 체육을 가르치는 이제 수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은 체육의 수업 목표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심동적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우리가 신체 활동,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지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정의적인 것은 우리 정서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수업 목표에 이제 좀 들어가게 체육은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동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일 거예요. 건강 및 운동 체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 체력, 운동 체력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체육 수업의 제일 기본입니다. 체력이 뭘까요? 네, 다들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체력,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나 체력을 키울 거야. 체력을 키워야 돼. 누구는 체력이 부족해. 체력이 떨어져.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우리 건강에 필요한 능력인데, 보시면은 체력이라는 것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는데, 건강 체력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체력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또 뭐가 있지? 신체 조성, 그 다음에 하나는 유연성까지 해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능력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순발력, 협응성, 그 다음에 민첩성, 또 평형성 이런 것들은 운동 체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체육 교과서의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첫 단원을 보시면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모든 체육 교과서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본적인 체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애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수업에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어떤 부분을 키워줄 수 있을까? 내 수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애들이 잘할까를 조금은 베이스에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제대로 된 수업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 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운동 기술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걸 뛰어넘어서 운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심동적의 마지막 부분은 여가 활용 기술까지 해서 뭐냐면 우리가 애들이 나중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라보고 이 목표가 심동적인 게 되는 거고, 인지적인 거는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애들이 체육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간단한 예를 들면은 우리 애들 보고 공을 던지라고 하면은 공을 어떻게 던지냐면 안 배운 애들이 이렇게 던져요. 공을 어떻게 던지는 게 멀리 갈까요?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높은 데서 그리고 최대한 뒤로 넘긴 상태에서 힘을 많이 줘야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짧게 던지면은 공이 바로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공을 던지는 기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지적인 그 던지기에 대한 지식이 아직 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사실 이 체육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려줄 수 있는 게 정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의적인 부분은 우리가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팀플레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에 참여해야 되고요. 놀이를 해도 그 놀이의 룰을 지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체육 시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지도할 때 주의해야 될,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 시간이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부분,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부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경기 규칙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의적인 능력들을 키울 수 있어야지 그게 체육을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쳤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우리는 이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체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특수체육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어댑티드를 쓰는데 보통 특수교육과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쓰는데 체육에서는 어댑티드를 쓰는 게 이제 어댑티드를 수정된 적절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맞게 수정을 한 활동이다. 체육 수업이다. 또 동일한 체육 수업이지만 조금 수정했다 이런 개념에서 어댑티드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수체육 교육은 조금 더 특수교육보다 한 발 더 나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특수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도 알고 우리가 교육까지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적절히 조화를 하셔서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교실 내에서 수업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내가 몸을 써서 그리고 애들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은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귀찮더라도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수 체육 수업이 어려운 이유가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이제 제일 그리고 이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들이 좀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특수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1대1 수업이에요. 애들 한 명에 지원하는 사람 한 명, 교사 한 명에 지원하는 애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되는 게 저는 최고의 체육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 행동들이 이 체육관 내에서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여기 체육관 바닥에 오줌 누는 데도 많아요. 교수 때 애들이. 그 다음에 체육 교구들에도 보면은 여러 애들의 침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고 마지막으로 체육 활동들은 항상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안전상의 문제, 항상 다치는 거 요거에 대한 부분이 항상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려가 돼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치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서 선생님들이 할 것인가. 그래서 밑에 조금 하나씩 써두었는데 우리가 체육 수업을 우리 애들하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애들의 운동 능력, 그 다음에 인지 수준에 따라서 어떤 애를 누가 지원을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으로 그리고 있어야 돼요. 항상 체육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애들이 수준이 A부터 우리가 가나다로 주로 나누잖아요. 제가 볼 때는 A, B, C, D, E까지도 충분히 나눠져요. 그냥 애들 하나하나가 다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어떻게 좀 구성을 해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체육 교과 맡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 오늘 예를 들어 축구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수업을 나름 구성을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나와보자. 공 한번 차볼까? 애 찼어. 애 관심 없어요. 이제. 차기 했어. 축구 끝났어. 이제 나 무슨 활동을 할 거지? 축구를 하려면 또 뭘 해야 되지?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되고 공 차는 게 이게 골대 넣었네. 와 잘했다.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축구 수업은 1시간 만에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뭐 할 거야? 티볼 할 거야. 자 한번 쳐보자. 쳤어요. 끝났어. 이렇게 하면은 1년 내내 한 몇 종목을 해야 될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거 활동 구성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을 대해서 해보니까 공을 던지기를 한다거나 공을 차한다거나 할 때 공을 던지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고 4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면 머리 위로 던지기, 공을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던지기, 그 다음에 옆으로 던지기, 뒤로 던지기. 자 여기 4가지 더 추가해볼까요? 바운드 시켜서 던지기, 그 다음에 어디 벽에 맞춰서 던지기. 이런 식으로 동일한 던지기 활동이지만 계속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그 수업 구성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구성을 하는 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1차 시에는 예를 들면 아까 머리 위로 던지기랑 그 다음에 언더로 던지기를 했으면 2차 시에서는 아까 바운드로 하는 활동을 들어가고 동일한 공을 던지기 활동을 하지만 그 내용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공을 던지기 할 때도 이제 동일하게 또 이렇게 머리 위로 던지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목표물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뭐 큰 목표물을 세워두고 쉽게 맞추는 거. 그때는 애들이 성공 경험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골대 같은 걸 세워두고 쉽게 또 넣기 활동. 골대를 넣었어. 그것도 쉬워. 그러면은 목표물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기 한번 맞춰보자. 잘하는 학생 같은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가깝게 가는 거예요. 앞에서 던져보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활동을 하지만은 똑같은 던지기지만은 그 내용이 계속 바뀌어야지만 우리 애들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냥 한번 던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끝나버리면은 애들도 재미없고 선생님도 이제 나 이제 이다음 뭘 해야 되지? 진짜 빨리 끝나요. 우리 애들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한 명씩 해보자 해도 10분도 안 걸려요. 5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활동들을 구성해 두시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우리 애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던지기라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애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미리 수업 구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서 바로 내 아이디어로 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들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6명, 7명 보통 이렇게 되면은 사실 팀이나 뭐 다 같이 하거나 이런 거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애들 2명씩, 3명씩 이렇게 짝을 짓는 활동을 하니까 애들끼리 소통도 되고 잘하는 애가 좀 못하는 애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잘하는 애가 거기서 또 자신감을 확실히 얻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거 또래 교수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활동에서 팀별 활동으로 꼭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던지기 활동으로 끝나기보다는 아까 했던 동일한 걸 하지만 게임 형태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뭐 콘을 10개 세워두고 그걸 맞추는 활동을 해서 누가 많이 맞추는가 똑같이 던지기를 하지만은 10개 중에 누가 많이 맞췄나 이렇게 게임 미니게임까지 연결을 하면은 애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때 좀 더 재밌게 선생님들이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다 보면은 이런 게임 미니게임 하면 규칙을 너무 또 지키려고 하거나 또 완전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여기 연연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해주면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애들도 거기에 이제 조금 적응을 해서 저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체육 시간에 좀 배울 수 있게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미니게임을 하면은 애들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못하는 애는 그냥 완전 거의 앞에서 그 다음에 잘하는 애는 한 5m 뒤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한 3m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공을 던지는 숫자를 잘하는 애는 한 20개 주고 못하는 애는 잘하는 한 5개만 주고 못하는 애 한 2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를 못하는 애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해놓고 경기를 하면은 못하는 애가 이기는 경우도 확실히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수준의 애들 맞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재밌는 특수체육 수업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ALTP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체육의 이제 실제 학습 시간이라는 건데 일반 학교 포함 그리고 우리 특수 포함해서 어떤 연구를 실시했대요. 체육 수업에 애들의 실제로 체육 활동을 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 구두기 활동이었는데 애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50분 수업이라고 치면은 이제 애 한 명에 실제로 구르기를 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를 쟀는데 몇 분일까요? 몇 분? 50분에 내가 체육 수업 학생이에요. 내가 구르기를 몇 분 동안 했을까요?
네. 30초. 약 4분 이내예요. 4분보다도 제가 기억하기에 한 2분 정도 됐었어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됐어요. 50분 수업에 내가 부르기 한 시간이 1분 30초, 2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체육 시간이 50분인데. 그러면 애들이 체육 수업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체조, 그 다음에 뭐 이동한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는 시간, 내 다른 애 하는 거 보고 있는 시간,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만 실제로 내가 부르기를 하는 수업인데 한 시간이 1분 30초에서 2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돼서 어떻게 하면 애들의 활동 시간을 늘려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도 사실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미리 수업을 어느 정도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몇 개 늘어놨는데요. 애들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과제 수를 늘린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데, 공 던지기를 하는데 아까 그냥 골대에 던지는 것만 구성해 두는 게 아니라 골대, 그 다음에 뭐 큰 목표물 아니면 옆에 움직이는 물체를 놔두고 그거 맞추기, 이거를 연속적으로 다 구성해 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방금 한 거랑 조금 비슷한데 활동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오버핸드로 던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언더핸드로 던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발로 차는 거 하나, 이렇게 역을 정해놓는 거예요. 역을 한 5개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A 1번부터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순환 운동하듯이 하는 활동으로 애들이 다, 나도 내가 할 때 다른 애도 다른 활동을 하고 있게 구성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면은 실제로 애들이 수업하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래 교수나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점검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애한테 목표치를 잘하는 애들한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몇 개를 공을 넣었는가를 쓸 수 있게 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뭐 10개를 넣는 게 네 목표야. 그러면은 스스로 이게 너 해 이렇게 줘놓는 거예요. 얘는 잘하는 애니까. 그러면 지가 넣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었을 때 자기 스스로 체크하고, 요게 되면은 애 스스로와의 활동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체육 수업에 애들이 참여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포츠를 제가 써둔 이유는, 이 뉴스포츠가 종목이 정말 요새는 많이 생겨났는데 애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종목을 이제 뉴스포츠라고 해요. 기존에 있던 스포츠를 쉽게 변형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야구를 쉽게 변형한 게 티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배드민턴을 쉽게 변형한 게 그 미몽이 이렇게라도 하고 핸들러 또는 패드민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거든요. 배드민턴을 라켓으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약간 탁구채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짧은 걸로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변형한 게 뉴스포츠인데, 이런 뉴스포츠들이 사실 저희 애들한테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뉴스포츠를 더 쉽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뉴스포츠도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수준 애들에게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그걸 더 쉽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적용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수업은 1대1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 잘해봤자 2대1, 3대1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 뭐 조금 알아서 좀 활동할 수 있게 해놓고 하면은 뭐 2대1 정도가 항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무사 1명에 애 2명, 공익 1명에 애 2명,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1~2명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원 방법이 밑에 3가지 써놨는데, 신체적 촉진, 그 다음에 모델링, 언어적 촉진. 진짜 단순한 건데, 신체적 촉진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생님이 잡고 해줘야 돼요. 모든 활동을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하라면 싫어하실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그 시간이 아니면 움직이는 날이 없어요. 교실에서 내내 앉아있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체육 시간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다가 가면은
이게 체육 시간의 의미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시간만큼은 얘를 꼭 움직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얘가 걷지 않으려고 해도 같이 잡고 돌아주시고요. 뛰지 않으려고 같이 선생님이 뛰면서 해주셔야 돼요. 신체적으로 제가 지도하는 거 똑같이 잡고 얘가 팔을 던질 수 있게 팔을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신체적인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되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신체적 촉진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수준이 낮은 애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하는 애들 그리고 좀 중간되는 애들한테 항상 보여줘야 되는데, 나만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무회원, 실무사도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동작을 그 애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 던지기 할 때 항상 팔을 높게 든 상태에서 던지셔야 됩니다. 자, 애들한테 지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사회복무회원하고 실무사가 이렇게 던지는 걸 지도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두 분도 내가 하는 동작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게 모델링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그분들도 모델링을 하고 학생들도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는 학생에게는 이제 걔가 배웠어요. 그러면은 말로만 지원을 하는 거야. 팔 좀 더 높게 들자.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던질 수 있게 힘을 더 줘보자.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촉진하는 건 여기가 같은 이제 제일 잘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실무사, 사회복무위원의 역할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실무사, 사회복무위원이 그 2명 또는 1명을 맡고 있는 그 애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시간에는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게 거의 비슷하게 써져 있는데, 휠체어 탄 학생들 같은 경우만 조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휠체어 탄 학생들 같은 경우가 아까 거의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탔는데 완전 인지도 아예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면은 진짜 아까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잡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진짜 아마 하시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 아니면 걔들이 움직일 시간이 없고, 그 시간이 아니면 얘가 같이 공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도 없을 거고, 꼭 이 시간에 또 휠체어를 밀면서 빨리 도는 그런 애들이 바람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휠체어를 그냥 천천히 항상 밀고 다니잖아요, 교내에서.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달리기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달리면은 바람도 느끼고 냄새도 느끼면서 뛸 수 있는데, 우리 이 휠체어 타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 그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는 그래도 운동장 달리면서 휠체어를 밀어줬을 때 그 바람 느끼고 그 햇살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체육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최대한 애들이 공 던지기를 하든 발로 차는 걸 하든, 그러면 공을 발에도 한번 대주고 손에도 대주고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가 인지도 되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은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나는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러면은 그 애 같은 경우는 몸을 조금만 잡아주고 그 다음 활동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인지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게 팔을 넘기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올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 지원인이 잡아주셔야 돼요. 팔을 올릴 때 이게 올린다 해서 부러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신체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있게 들어주고 그게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시간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무사나 사회복무원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공을 던지려면 팔을 최대한 더 올릴 수 있게 올려주고 그 다음 던지는 건 자기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신체 휠체어만 탄다, 어느 정도 다 한다 그런 애들은 특별히 신체적인 것보다는 언어적으로 계속 지원을 아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시면은 내가 안 움직이고 실무사 사회복무위원이 안 움직이면 애들도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선생님들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한 발 더 뛰셔야지만 애들이 그것보다 한 80% 정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체육복 미리 선생님들도 입으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먼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애들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미리 준비하셔서 수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교육과정을 잠깐 넣어둔 거는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 우리 교육과정에 5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건강이 아까 기본적인 그런 건강 체력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도전은 어떤 스스로 기록 도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수영이면은 수영 기록을 줄인다, 뭐 육상 달리기 기록을 줄인다 이런 거고요. 경쟁은 타인과의 나의 경쟁, 뭐 누가 빠르냐, 누가 이기냐 이런 것들. 축구를 시합을 해서 누가 이겼냐. 표현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뭐 무용이나 그다음에 뭐 한국 전통 표현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은 이제 안전 말 그대로 안전 체육 활동에서의 안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폐소생술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5가지가 공통교육 과정에 있고 저희 과정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교육 과정에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골고루 사실 지도가 되게 선생님들이 아마 과정안도 짜셨고 성취 기준에 맞춰서 다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학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조금 지도해야 되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어두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 움직임이 주가 됩니다. 기초 움직임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공을 멀리 던지려면 팔을 높게 들어야 된다. 공을 세게 차려면은 발을 뒤로 뺐다가 차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초등학교 때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능성을 키우는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경기 축구공을 잘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지도해야 되는 시기가 중학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고등학교 때는 경기도 할 수 있고 스스로 게임을 참여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시기가 고등학교라서 고등학교 때는 경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사실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죠.